네, 이번에 판결문 분석한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김 기자, 이번에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내서 출국 금지가 판결로 해제된 건 아닌 거죠? 네, 맞습니다. 절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저희는 법원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낸 경우를 살펴봤고 네. 이종섭 대사는 소송이 아닌 법무부 차원의 심의를 거쳐 출국 금지가 풀린 겁니다. 네, 이종섭 대사가 먼저 이제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종섭 대사처럼 출국 금지가 풀린 건 5년간 6명인데 매년 15,000명 정도 출국 금지되는 걸 감안하면 네. 역시 흔한 일로 보이진 않습니다. 네. 자, 사실 대사가 무슨 도주 우려가 있겠느냐, 언제 소환할지도 모르는데 장기간 출국을 금지하는 게 이 수사 관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,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장관 출신의 대사가 도주할 우려는 극히 낮을 겁니다. 그럼요. 다만 앞으로 수사 일정 차질이 좀 우려가 되고요. 네. 애초에 수사 대상자가 대사로 임명된 점, 네. 또 출국 금지 해제 과정은 여전히 논란입니다. 네. 횡령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네. 미국 병원에서 간암 수술 전력이 확인되고 그 병원에서 약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자 법원은 그제야 출국 금지를 풀어줬습니다. 네. 이 정도는 돼야 출국 금지가 풀리는구나, 그런 생각이 드는 사례였는데요. 네.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을 안 한 채로 출국 금지 상태인 의뢰인들 많다면서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. 자, 인권이냐 수사냐, 이 출국 금지의 기준 자체를 좀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. 네, 그런 지적은 계속돼 왔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 네. 이종섭 대사도 이 제도를 통해 출국 금지를 풀었는데 네. 명확한 기준 확립은 필요해 보입니다.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 관행이 엿보이는 옛 기사도 하나 함께 보시죠. 네. 지난 2017년 1월 한국경제 기사인데 네.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초청을 받았는데요. 네.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출국을 금지해 이 부회장이 결국 못 간 걸로 알려졌다, 이런 네. 내용입니다. 네.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시 특검팀 소속이었죠. 네. 미국 대통령 초청을 받은 재벌 총수, 해외 도피 우려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만큼 출국 금지 해제하는 거 어렵다, 이런 얘기죠.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